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꼭 하루 앞으로 다가와 오늘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알아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식당과 유명 장어식당에서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제공되는 등 중국산 김치가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연탄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경북이, 광역시 가운데는 대구의 연탄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지원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방송했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 이 보도가 나간 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폭행도 그렇지만 환자를 방치하고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2번이나 받은 불편한 몸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86살 문모 할머니. 정신도 몸도 온전치 않은 80대 노인은 50대 요양보호사가 휘두른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팔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요양보호사는 바닥을 닦던 걸레로 상처를 닦아내고는 쓰러진 할머니를 방치했습니다. 사건 3시간 뒤 원장에게 보고됐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고 7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데려가 팔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일지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었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 거고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 일이니까 그 보호자한테는 알리지 않고 빨리 낫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근무일지라든지 간호일지 이런 데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경미한 사안이든 큰 사안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팔이 찢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어서 한눈에 봐도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병원은 요양원과 협력관계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는 노모가 폭행 사실을 하소연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까맣게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가잖아요. 정말로 그래 못하는 게 내가 불효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무자비한 폭행과 방치,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80대 노모의 막막했을 상황에 아들은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80대 치매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 요양원 원장 정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요양보호사 55살 윤모 여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CCTV와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해 윤모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들도 학대했는지, 이 폭행 전후에 요양원 측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할머니 폭행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해당 요양원에 1차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요양급여 전용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됐던 40대 여성이 한 달 만에 사귀던 남자의 방 안 침대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이 방을 살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이 유력한 용의자인 내연남은 행방을 감췄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지난달 6일 실종됐던 48살 김모 씨가 이 집에 새들어 살던 54살 성모 씨의 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침대 밑에서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 씨의 방에서 피가 묻은 옷을 발견하고도 정작 김여인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왔지. 처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처음에 왔는 지가 한 10일 조금 지났나? 부검 결과 김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눈 부위에 출혈이 심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안이한 초동 수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래, 근데 3번 왔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했고. 경찰은 사라진 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한 달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3년 연속 감소하던 연탄 소비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 경제 사정이 나빠서인지 대구 경북의 연탄 소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홀로 사는 이모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올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앞섭니다.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돈 들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필요한 연탄 900장을 마련하고서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습니다. 우린 기름 떼보지도 못했어요, 여지껏 한 번도. 그 옛날부터 벌써 한 60년 동안 이거 떼고 살았는데, 연탄. 서민의 겨울을 책임져 왔던 연탄 소비량은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경북의 연탄 소비가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경제 상황이 팍팍하다는 얘기입니다. 연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절약 상품, 좀 불편해도 써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5에서 10% 인상하면서 보조금까지 축소하면 400원 중반대인 연탄 한 장 가격이 최소 6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가격 인상도 그 서민 가구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크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 연탄 수요 전망이라든지 공기업의 적자를 서민 가게에 좀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 갖고 있고. 올겨울 추위가 유난히 심하고 더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고사장 최종 점검과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긴장을 풀고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수능에 대비해 최종 점검을 위한 대책회의 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하기에 듣기평가 시설 점검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한 지침이 전달됐고 무엇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전자장비 차단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각 교실 협력관 본부에 있는 그 판단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판결해서 시험 준비를 마친 대구 신세계, 경북 73개 고사장에서는 학교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대구 경북 6만 800여 명 수험생들의 얼굴엔 긴장감과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돌도 말고 표소 치는 것만큼만 나오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꼭 좋은 점수 받자. 화이팅! 올해는 선택한 AB형 시험 유형에 따라 고사장이 달라지고 집에서 먼 고사장에 배치될 수도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고사장에 도착해 긴장을 풀고 매시간 수험 번호와 선택 과목 표기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답안지에 예비 마킹을 하고 지우지 않을 경우 이중 정답으로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테이프로 지우는 등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 내에 문항을 다 풀 수 있는 시간 안배가 가능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제 준비한 만큼 차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와 구구는 수능일인 내일 교통질서 지도반을 꾸려 시험장 주변과 주요 내거리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소통과 질서 유지, 교통 안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수험생 수송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수험생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단 현장에서 응급 처치하고 병원 이송이 필요할 경우 시험장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김치입니다. 그런데 값싼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패밀리 레스토랑.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냉장고에는 중국산 김치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손님들은 결국 전부 국산으로 알고 먹고 갔을 거 아닙니까? 대구의 한 유명 장어 전문점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식탁에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만 무려 8.6톤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경우는 13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70% 급증했습니다. 업주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건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가격 차도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구입해서 김치로 버무리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담아놓은 중국산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이는 행위도 문제지만 국산 배추김치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올해 작황이 좋은 국산 배추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11만 톤을 폐기하기로 했고 마늘과 고추도 생산량이 늘어나서 정부가 수매에 나서는 등 농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김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영덕까지 확산되면서 울진 금강송마저 위태롭습니다. 방제가 시급한데 여의치가 못해서 걱정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2009년 창수면에서 처음 발생한 영덕군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올 들어 101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생 지역은 영해와 병곡, 축산 등 북부 지역 4개면을 중심으로 14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병을 옮기는 매개충으로 남부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는 솔수염 하늘소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에서 주로 잣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북방수염 하늘소까지 가세한 상태입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확산된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 최대의 송이산지인 영덕의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최대의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이미 바닥나 예방주사 등 방제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긴급 특별 지원을 하든지 해서 재선충을 완전히 산림청에서 올인하듯이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박멸이 되지. 그냥 조금 해서 이렇게 연중 작업을 못할 정도 같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는 감시 초소도 최소 4곳이 필요하지만 단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산림청 예산이 모자라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이달 말이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방제 예산이 재선충병이 극심한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정작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덕군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 5월부터는 매개충이 날아다니며 송이산과 금강송 숲까지 위협할지 모릅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에 1,487억 원을 비롯해 학교 급식 지원 676억,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232억 원 등이 포함된 2조 4,32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해 심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7% 늘었지만 화장실 환경 개선과 학교 출입문 설치,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누리과정 교육비와 특성화고 장학금, 교육시설 환경과 급식시설 개선비 등은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 지역 피해자 300여 명은 동양이 부실화되면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녹취록과 투자 관련 서류 입수 방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장학기금 모금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청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면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내사 결과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일학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조사 비용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홍 의원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구미시와의 갈등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어 갈등 중재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해결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갑 지역구의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의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4일 오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심의원이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내년 7월 30일 재선거가 실시돼 8달 이상의 의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안전, 안심, 소재부품 산업 글로벌화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돼 오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을 들여 서대구 산업단지의 안전융합산업기술지원센터와 실증 기반 기업 애로기술 지원실을 지어 관련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안전융합산업은 소방이나 인시, 감지, 침입 저항 같은 생활 안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만들고 첨단 기술을 융합해 재난, 재해, 범죄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불을 내 주차된 차량 2대를 훼손한 혐의로 4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 골목에 쌓여있던 PVC 파이프에 불을 내 주변에 있던 차량 2대와 상점 창문 등을 태워 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2011년 11월 60대 여성을 폭행했다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뒤 노역이 끝나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30분 넘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한 만큼 모욕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6살 신무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대구시 북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장소에서 벌인 담배꽁초에서 DNA를 대조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예금 통장을 대규모로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넘겨준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통장 1개에 2만 원을 받고 200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기 조직에 팔았고 165명이 8억 2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A씨의 통장이 사용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